이 책의 어떻게 보면 최대 장점은 고려불화를 볼 수 있는 고려불화를 많이 모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건데 굳이 내용을 알려고 하지 마라. 그 자체가 영험하다. 그리고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는데 고려불화 제가 예전에 괴불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괴불 아십니까? 마당에다가 이렇게 놓고 크게 거는 절 마당에 놓고 하는 밖에 거는 그 괴불들은 모두 다 영험해요. 왜냐하면 수백 년 동안 비를 한 번도 안 맞은 거기 때문에 비를 맞으면 괴불은 끝납니다. 그리고 너무 크기 때문에 저게 비 올 때 걷어도 이미 날아가요. 그래서 비 한 번도 안 맞았다는 거고, 그러니까 영험하지 않으면 수백 년 동안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 괴불이 참 재밌는 게 신도가 얼마나 많았어요. 마당에 신도가 지금 법당에서 못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그게 조선 후기를 반영하는 아주 지표거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정부의 삥을 뜯기면서도 그때 이제 건물들을 대부분 다 지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고려불화도 마찬가지예요. 고려불화도 지금 남아있는 거는 다 나름 영험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이게 대부분 일본에 많이 가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왜구나 이런 거 고려 말에 이제 왜구 침략이 많았었잖아요. 기후가 이제 조금 안 좋아지면 섬 사람들이 튀어나와요. 걔네는 이제 먹고 살기가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륙 쪽은 중국이나 이런 데는 기후가 안 좋아도 다른 쪽에서 물류를 유통할 수 있는데 섬은 이게 폐쇄적이어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야 돼. 일본 사람들이 이제 뭐 훔쳐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라도 가져가 준 게 나름 고마운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는 불화만 그런 게 아니고 불상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너무 낡으면 새로 조성하고 앞에 거는 소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각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재밌는 문화예요. 굉장히 재밌는 문화예요. 그게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최근에도 배웠어.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태극기는 빨아 쓰지 말고 태극기가 낡으면 불에 태워라. 저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가사도 요즘 가사를 스님들이 빨아 쓰는 분들을 제가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가사도 이거는 오래 해서 낡으면 태워라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그런 게 실제로 의식문에 조선시대 의식문에 있어요. 그런 걸 태우는 의식문 자체가. 불상 같은 경우는 이제 낡으면 개금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상대적으로 적은데 불화 같은 경우는 낡으면 옛날에는 그걸 이제 뭐 보존 처리를 한다는 등 뭐 이게 불가능하니까 똑같이 모사하고 아니면 새로 조성을 하고 이제 태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전통 문화입니다. 중국은 우리보다 더 심해요. 그게 이제 장원원의 역대명화기에 보면 측천모호 당시에 뭐가 있냐면 위진남북조 시대 때 아주 역작들이 있어요. 뭐 그래서 육탄미, 고계지, 그 다음에 누구야? 장승용, 뭐 이런 사람들의 그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문화재는 모두 상향하기 나름이에요. 상향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에게 쫙 올라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게 뇌물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는 상향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최고 권력자면 내가 불교를 좋아해. 그러면 나한테 누가 뭐 부탁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서 1억 이런 걸 주는 거야. 야, 너 뭐 장난해? 야, 내가 만수로 플러스 내가 황제야. 근데 옷다 씨, 뭐 껌값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저 사람이 돈을 오만 걸 다 모아가지고 100억을 만들었어. 그리고 무진장 끌어모은 거예요. 그래도 야, 뭐 장난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불교를 굉장히 좋아해. 그러면 이게 통일신라 시대 때 불상 유일본입니다. 딱 이렇게 주면 그래? 이건 값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선시대와 관련해서 가장 이제 불교 유물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데가 효령대군 무덤하고 세조 무덤, 광릉 이런 데 열면 진짜 한국 불교사를 다시 쓸 만한 정도의 유물이 나올 것이다. 왜? 그분들은 굉장히 좋아해서 전부 다 그쪽으로 몰렸을 거고 그 다음 분이 이제 그걸 계속 좋아했으면 좀 놔뒀을 건데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다 그냥 묻어줘 버리는 거죠. 아버지 가지고 가시죠. 이러면서 그래서 그 열기만 하면 나중에 생각 있으면 한번 이렇게 돼서 이렇게 좀 해봐. 뭔가 있을 거야. 근데 그게 다 회각이 있어가지고 거의 시멘트처럼 단단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오르페스가 남영군 무덤, 대원군 무덤 도굴 하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불가능했었던 게 뭐냐면 거의 시멘트처럼 석회가 이제 생석회가 굳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 조선왕릉 도굴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도굴된 게 아니에요? 조선왕릉은 도굴이 안 됐죠. 그 앞에 거는 다 도굴이 이제 많이 됐고, 조선은 왕조가 살아 있었으니까 그걸 도굴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은 도굴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왕릉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통 이제 세조가 여기 상원사에도 문수동자상에 사리 모시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사리도 굉장히 고급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구할 수 있는 사리가 아니고 삼국시대부터 절들이 그 유수한 절들이 다 무너져 내려가면서 최고 A급 작은 것들은 전부 권력층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네. 아니 그렇지 않을까? 내가 권력자고 내가 내가 수양대군이야. 근데 나 불교 진짜 좋아하거든.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이렇게 로비를 하기 위해서 돈이나 이런 건 보이지도 않아. 야, 내가 너보다 100배, 1000배 많은데 뭔 개소리야. 이렇게 나오니까 저쪽에서는 뭐냐면 이거 그 암흑의 그 임금께서 모셨던 그 불살이 그겁니다. 그거. 이런 식으로 갖고 온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죠. 그건 눈 돌아가는 거죠. 그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가치 기준이 달라서 영원부터 무한대까지. 원래 문화재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신안 앞바다에서 그 정의당 나올 때 그런 거 이제 사건들 터지는 거 보면 문화재는 그 관계 없어.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10원이든 100원이든 매매가 되면 경기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1억짜리인데 이 사람이 잘 몰라가지고 나한테 판 거야. 뭐 예를 들어 뭐 벼룩시장 갔대. 유럽의 벼룩시장에 갔더니 지금 뭐 렘브란트 그림이 뭐 나왔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럼 그게 원래는 뭐 몇 억짜리인데 나한테 100만 원 받고 팔았어. 그건 끝입니다. 왜? 문화재는 아파트나 이런 것처럼 정해진 가격이 있는 게 아니고 영원부터 무한대까지. 네.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훈민정음 해례 1조 원 이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1조라고 하면 1조인 거지 뭐. 어쩔 거야. 1조에 팔 거야. 이러면 방법이 없어. 유일본인데 뭐. 유일본인데.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건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뭐 방법이 없는 거야. 물론 저 뭐 간송에 그거 하나 더 있잖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러한 불화들도 중국은 그 측천무 그 이야기 보면 진짜 재밌어.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고계지나 뭐 장승효나 이런 사람들 육탄미 이런 사람들의 그림을 대놓고 그리게 한대. 그 당시 최고 화가들한테. 그러니까 몇백 년이 지나니까 그림이 삭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위에다가 대고 모본을 만드는 거야. 모본은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 화가야. 그러니까 그냥 야매가 아니고 최고 그림을 그리고 그 앞에 거를 태웁니다. 소각 영역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장원원의 역대 명화기에 보면 그걸 빼돌린 놈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그게 원본이냐 아니냐 가지고 계속 왜냐하면 측천무 때 새로 그렸어도 지금 입장에서는 그게 측천무 시대가 600년 되거든요. 600년, 700년 이때인데 그럼 1300년이 됐잖아요. 1300년이나 1500년이나 1600년이나 구분을 못해요. 지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모작이냐? 안 그러면 진짜냐? 그러니까 이게 조금 관점이 다른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걸 아무리 똑같이 베껴도 현대 기술로도 그게 똑같이 안 되는 건데 그때 특히 이게 붓이라는 건 더 안 돼요. 붓은 전후좌우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하가 움직이는 이 필기구 중에서 최강입니다. 쓰기가 어려운 게 최강이야. 그런데 이걸로 한 거를 어떻게 똑같이 그려? 대원군이 난을 쳤는데 그 다음날 똑같은 거 하나 더 해주세요. 야, 씨, 뭐 장난해?
이게 한 번 이렇게 한 거를 똑같은 힘으로 준다는 거는 이건 내가 해도 안 돼. 아도르노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제 아우라론이거든요. 진품의 아우라라고 하는 아우라가 있는 게 진품이 아니냐.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나중에는 이제 다 이제 그거 되죠. 이제 사진 예술이 나오면서 진품을 한 개를 어디까지 넣을 수 있느냐. 사진 예술이 요즘 사진 가지고도 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런데 그게 JPG 파일 하나가 쉽게 말해서 뭐 50억이야. 야, 그거 네이버에서 다운받으면 되는데. 그거나 이거나 뭐가 틀려? 화소 차이가 있어. 그게 그거 아니요? 조금 차이는 있겠지. 근데 이거는 하나는 무료잖아. 그걸 내가 왜 50억에 사야 되지? 근데 거기다가 넘버를 박는 데잖아. 파일에다가.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 그전에는 그게 없었어. 예술 복제 시대가 되기 전에는 그게 없었어. 왜냐하면 아무리 똑같이 따라 그려도 차이가 있죠. 예, 아무리 기술이 좋은 사람이 했어도 그건 차이가 있죠. 그렇게 해서 중국만 이랬던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어진도 그렇게 했어요. 어진, 그러니까 어진이 뭐냐면 이걸 알아두셔야 되는 게 되게 재밌는 게 불교에서는 그림을 놓고 제사를 지내고 그게 진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을 놓고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 제사를 지낼 때 그림을 쓰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위패를 놓고 제사를 지내요. 유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리 비슷하게 그려도 그게 네 아버지냐? 다른 거 아니야? 차이가 있을 거면 차라리 이름을 쓰는 게 더 깨끗하지 않냐? 그게 위패 문화예요. 그 논쟁이 조선 초에 있었어. 유불이 교체될 때 있었어.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도 절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큰 스님 사진, 이 그림이 나옵니다. 그걸 그렇게 해서 그 그림만 모셔놓은 데를 진영각이라 그래요. 그걸 진영이라고 하고. 진짜 진영이라고 하는 게 진짜 그림자. 응? 그렇게. 그런데 희한하게도 유교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임금은 둘을 다 동시에 썼어. 그래서 임금 어진이 남아있는 거예요. 임금 어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제사 지내고 몇백 년이 흘러가면 한 1, 200년 흘러가면 이게 삭겠지. 아무래도. 삭으면 후손으로서 성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다시 그려야 돼. 그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임금 수염을 샌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리기 모사하기 위해서 앞에 사람이 그린 거 수염을 세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게 뭐가 있냐면 옛날 사람이 수염이 한 이만큼 내려오잖아요. 요거를 붓으로 한 방에 내려간다는 게 보통 필력이 아니면 안 돼. 볼펜으로는 이게 안 어려운데 붓으로는 이게 두껍게도 될 수 있고 얇게도 될 수 있고 이게 지 멋대로거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똑같이 그리고 앞에 건 소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이 고려불안은 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에 뭐 묻히거나 이런 거 외에는 근데 묻히면 이런 건 다 사가버리니까 그래서 어디 뭐 상량문에 뭐 어디 뭐 벽 속에 들어가거나 천정에 들어가거나 뭐 이런 특이한 경우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일본은 되게 재밌는 게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새로 조성을 하면 옛날 거를 창고에 짱 박아요. 우리는 소각인데. 우리나라에는 오래된 가사도 없어요. 다 태우니까. 다 태워요. 그럼 무슨 얘기 하냐면 순천 서남사의 대각국사 의천 가사가 있고 뭐 통도사의 자장률사 가사가 있고 몇백 년 지날 때마다 똑같이 만든다고 만들고 앞에 걸 소각했어요. 그래서 저게 다 조선 후기 가사예요. 만약에 자장률사 가사가 존재한다면 그게 자장률사 게 아니고 삼국시대 신라의 비단이라고만 하더라도 그 자체로 국보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만큼 귀해. 견직물은 남아나질 않아요. 몇백 년만 놔둬도 그냥 다 사가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뭐 이런 거 우리 알잖아요. 그게 고려시대 거거든. 그런데도 그걸 초특급 국보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게 이제 뭐 그게 이제 목판본이고 뭐 이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만약에 통일신라나 삼국시대 게 있다라고 하면 이거 완전히 뒤집어지죠.
그냥 나오는 순간 국보예요. 근데 저런 물건들이 지방문화재도 안 된다, 지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구나 라는 게 있지. 그래서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옳지 않은 판단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모시는 것이 가장 존중하는 거다. 그래서 대체시키고 소각해 주는 거야말로 최고로 대우를 해주는 거다. 잘못해서 그것이 남아있게 되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훼손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굴려질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본만은 특이하게도 그거를 딴 창고에다가 수장고에다가 그걸 계속 모시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과연 동아시아의 문화 전통 안에서 완전히 다 이해될 수 있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어.